안녕하세요. 하준호의 리더십 팁입니다. 우리가 요즘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죠. 변화 혁신의 시대요. 혼란의 시대요.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삶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 답이 장자의 철학에 있기 때문에 장자의 인생론 진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혼란기 시대에 살아야 하는 장자의 사상 첫 번째가 발상을 전환하라. 두 번째가 새로운 발상의 기량을 키워라 하는 거고, 세 번째가 무용이야말로 유용하다.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더 쓸모가 있다 하는 겁니다. 변화 시대 때는 뭔가 자신부터 변해야 된다 하는 거겠죠.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41번째 강의로서 네 번째 장자의 사상인 망각의 호용은 자망에서 온다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240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사상가들이 왜 이런 철학을 제시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그때의 시대적 환경에 의해서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때는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난 직후였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혼란의 시대였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요, 또 인공지능 시대요, 또 주변의 나라들의 어떤 이해관계로 티격태격하다 보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지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다. 그때와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하기 때문에 장자의 이 철학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상의 중심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당시 지배자의 주위에서 몰락하고 있던 사상가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삶에 얽힌 근심과 고난으로부터 관념론적으로 도피하려고 한 인생론이 기본적인 사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각자 어떤 시청자분들께서도 자기 뜻대로 지금 되어 나가느냐는 거죠. 안 되다 보니까 근심, 걱정,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이것을 도피하려고 한 인생론이 그 당시 사상하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삶이 어떤 걸까 하는 거죠. 장자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심의 근원인 자기의 육체와 정신을 버리고 허정 그러면은 허정의 뜻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물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허정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이런 허정과 안정되고 한가한 상태의 심경에 도달하여 자연의 법칙에 따르고 어떠한 것에도 침해받지 않는 자유와 독립을 얻어서 세계의 밖에서 초연하게 노는 것, 초연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인생 삶이라고 한 분이 바로
장자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가 가십니까? 또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당연히 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진인이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또 참된 도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장자는 신과 같은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고, 그렇게 살면 이런 사람이 진인이고 신과 같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도를 체득한 신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 사상 네 번째가 망각의 호용이다 하는 겁니다. 망각이라는 의미는 뭘 가는 거죠? 어떤 사실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건망증이나 치매로 인해서 과거 행동이나 과거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면은 이것도 망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병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망각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필요 없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망각이라고 그런다. 자기의 생각에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을 망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잊고 마음을 비워 한 가지 일에만 집착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모든 사물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무심의 경지에 이르러야 어떤 사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 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놨습니다. 두고 먹으려고 두었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먼지도 앉아있고 또 날파리도 빠져있고, 그러면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수 없고, 먹을 수 없으니까 버리고 다시 깨끗한 새물을 담아놔야 먹을 수가 있겠죠. 이때 버리는 것을 망각이라고 그런다 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변화 혁신은 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데서 온다는 거죠. 변화 혁신은 버리는 것이고, 또 1000가지를 버려야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바로 망각은 그런 의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 도달하려면은 장자는 좌망을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좌망의 뜻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망이 중요하다. 망각은 자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장자는 공자와 그의 제자 안해가 자망에 대해서 나눈 대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안해가 어느 날 공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수양을 쌓은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자가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는 인과 을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 그거 굉장한 일이군.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하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얼마의 세월이 지나고 아내가 공자에게 다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보다 한층 깊은 수양을 쌓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공자께서 그건 또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아내는 조금 자신감 있게 저는 애와 낙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공자가 그 참 잘 되었군. 하지만 아직도 충분하지가 않네.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의 날짜가 지나고 아내가 다시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욱 깊은 수양을 쌓았습니다 하니까 공자께서 어떻게 말인가 하고 되물었죠. 아내가 하는 말이 좀 의기양양한 그런 말투로 저는 좌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놀라는 표정으로 자망? 그러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자망? 그게 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자기의 경험을 스승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해줬죠. 오체 그러면은 사람의 온 몸을 다 합해서 그냥 오체 그러는 겁니다. 오체의 힘을 빼고 모든 감각을 없애며 몸과 마음을 비워 도의 움직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망이 뭐길래 온몸의 힘을 빼고 도의 움직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망에 이르면은 수양의 극치로서 무아의 경지를 뜻하는데 고요히 앉아서 장념을 버리고 일체의 무라 그러면은 모든 만물이나 모든 물질 이런 걸 말하겠죠. 이걸 여기에 대한 욕심, 나의 마음 이런 것을 말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무라나 시비나 그 다음에 차별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정신 상태를 의미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상태를 자망이라고 그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몸과 마음을 비워 도의 움직임을 받아들인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도의 움직임을 받아들이면 모든 감정에 구애받지 않고 도와 함께 변하여 무한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내가 그렇게까지 깊은 수양을 쌓았단 말이냐? 나도 처지지 않도록 분발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자가 왜 이 두 사람의 이 자망에 대한 내용을 일화로 들었을까 하는 건데, 바로 자망은 제일 첫 단계가 인과 을을 잊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애와 낙을 잊어버리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화를 내거나 불쾌하거나 그런 마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또 낙이라는 것은 즐기는 것을 잊어버린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단계를 넘어야 그 다음에 자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의 애락을 넘지 못하면은, 잊어버리지 못하면은 자망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또 장자는 자망에 얽힌 공자와 아내의 또 다른 유명한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나룻배로 깊은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사공이 배를 다루는 솜씨가 어찌나 뛰어난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감탄을 했죠. 그래서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사공은 뜸을 좀 들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글쎄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잠수를 잘하는 사람은 배를 처음 탔어도 쉽게 익숙해질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물었더니 사공은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께 와서 아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쉽게 익숙해지는 것은 강이 육지와 똑같이 보여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항상 느긋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영을 잘하면은 물에서 놀아도, 물에 들어가도 땅에서 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겁이 없어진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변화 혁신을 해야 되는 시대요, 또 혼란의 시대요, 미래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지만은 이걸 잘 알고 있으면은 그것이 두렵지 않고 거기에 잘 대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우쳐 준 것이 바로 공자다 하는 거죠. 그리고 공자는 또 이런 예를 들어줬습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었죠. 노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자께서는 노름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시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로 가치가 없는 하찮은 물건을 걸고 내기를 하면 잃지 않고 잘 따다가도 장신구처럼 값나가는 물건을 걸면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고 또 황금같이 값진 물건을 걸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게 되어서 실력은 똑같은데 잃으면 아깝다,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마음도 심하게 요동치게 되고 또 판단이 흐려지게 되어 오히려 잃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하는 것 이야기를 노름에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오늘은 꼭 따야 된다면 읽고 이래도 된다 생각할 때는 딴다는 거죠. 그런 경험 하신 분이 많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상의 핵심이요 결론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구애받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아무 꺼리낌 없이 정세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하는 겁니다. 내 앞에 무엇이 닥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의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을 피우는 것이다 하는 가르침이 바로 오늘의 장자의 철학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망각을 못할까, 버리지를 못할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각을 못하는, 버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과도한 욕심 때문에 버리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데 적당한 욕심만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내 분수에 어긋난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달성하지 못해서 안달나고 스트레스 받고 근심 걱정하고 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인생 삶에 저해가 된다는 거죠. 버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보통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 지도자나 기업의 경영자나 조직의 리더는 무심의 경지, 다시 말해서 무아경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며 좌망의 경지에 도달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요 사회에서 지금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은 욕심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직무 수행은 욕심이 없다 하는 것을 잘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 지도자나 기업의 경영자나 조직의 리더는 무심의 경지,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며 좌망의 경지에 도달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망각의 허용을 한번 깨우쳐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준호의 리더십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